멀티태스킹은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2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하실 때 동시에 2가지 앱을 실행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기능 사용법을 설명드릴 때 동시에 실습도 하면서 해볼 수 있다면 좋겠죠.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어떤 기능을 바로 확인하고 싶은데 다른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홈화면으로 나가면 유튜브 영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행하고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이는 3선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 부분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얘기해요. 3선은 내가 실행할 앱들이 저장되는 저장 공간이고 가운데 아이콘은 홈 화면으로 나가는 홈 버튼입니다. 화살표 아이콘은 취소 버튼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실행한 앱 저장 공간인 3선을 누르면 이렇게 그동안 내가 실행하고 사용했던 앱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주는 기능을 동시에 실습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먼저 유튜브 영상 화면에 위쪽에 있는 유튜브 아이콘을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몇 개의 메뉴가 보이시죠? 이 메뉴 중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랬더니 화면이 2개로 보이네요. 위쪽은 내가 선택한 유튜브 영상이 보이고 있고 아래쪽 화면은 앱 선택을 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바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위쪽으로 터치하여 화면을 조금 내리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앱 중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앱을 터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이용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스마트폰 기능 실습을 동시에 같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2개의 화면에서 각각의 화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영상을 아래로 쓸어내려 X 표시를 누르거나 위쪽에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눌러서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화면은 내비게이션 바가 현재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내비게이션 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화살표 취소 버튼을 눌러 뒤로 가기 하거나 홈 버튼을 눌러 홈 화면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실습하지 않고 영상만 보고 나중에 해봐야지 하면 사용법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미리 알아두시면 앞으로 동영상 보면서 실습까지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화면 분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돋보기가 필요한 순간에 스마트폰을 돋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돋보기 썼다 벗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내 폰을 꾸밀 수 있는 디스플레이 메뉴를 누르고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글자 굵게 버튼을 활성화시켜주고 글자 크기 조절 버튼을 오른쪽 끝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글자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글씨가 앞으로 내 스마트폰에 적용될 거예요. 이번에는 뒤로 가기 한 후 화면을 크게 작게를 누릅니다. 역시 하단의 조절 버튼을 오른쪽 끝으로 밀어서 크기를 크게 조절합니다. 화면이 조금 전과 다르게 커진 것이 느껴지시죠? 화면을 보면서 내가 편한 상태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인성 향상을 통해 화면을 보기 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는 시인성 향상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시인성이란 모양이나 색이 눈에 쉽게 띄는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내가 편한 상태로 모양이나 색상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시인성 향상 기능 중에서 화면을 나에게 편안한 상태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대비 키보드 기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고대비 키보드는 글자를 입력하는 글자판을 선명한 색상으로 설정하는 것인데요. 함께 해볼게요. 설정 메뉴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면
접근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 시인성 향상 메뉴를 선택합니다. 고대비 키보드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활성화 시켜주세요. 노란색 키패드에 검은색 글자판으로 변경이 됩니다. 원래 키패드와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선명한 글자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눈에 잘 들어오시죠? 그 다음은 시인성 향상 메뉴 중 확대와 돋보기를 버튼을 눌러 확대창, 돋보기 기능 모두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확대 기능을 설정하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확대 메뉴를 눌렀더니 확대 바로가기와 입력 커서를 따라 이동 버튼이 보입니다. 모두 활성화 상태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돋보기 메뉴도 설정하겠습니다. 메뉴를 누르고 돋보기 바로가기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사용해 봐야겠죠? 갤럭시 확대창 돋보기 메뉴를 설정하고 나면 홈 화면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사람 모양처럼 생긴 이 아이콘은 확대창 돋보기 기능을 활성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확대 돋보기 메뉴가 보이죠? 이제 직접 사용해 볼게요.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가 복잡한 이미지나 작은 글씨를 크게 보고 싶을 때 확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람 아이콘을 눌러 확대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파란색의 테두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테두리를 터치해서 이동하며 원하는 위치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테두리의 크기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하단 모서리 부분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하면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확대창 크기가 4가지 종류로 보입니다. 각각의 아이콘을 터치해서 확대창 크기를 조절하고 아래쪽 확대, 축소 조절바를 사용해서 화면 속의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중지할 때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확대 메뉴를 터치하면 기능이 중지됩니다. 다음은 돋보기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을 돋보기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크게 보이면서 카메라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콘을 좌우로 움직여 보이는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플래시 버튼과 필터 아이콘이 있어서 밝기 조절과 색감 조정을 하면서 보고 싶은 사물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원한다면 촬영 버튼을 눌러서 사진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이 사진은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돋보기 기능은 깨알처럼 써있는 약 복용법 설명글이나 사용 설명서 보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네이버 앱 화면에 크기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앱의 경우 설정 메뉴에서 활성화했던 기능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 확대 메뉴를 사용해도 되지만 좀 더 편하게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앱을 실행하고 왼쪽 상단의 3선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설정 메뉴를 터치합니다. 아래쪽 화면 스타일 폰트 설정을 터치합니다. 글자 크기 조절바를 좌우로 움직여서 작게 크게 조절이 가능한데요. 오른쪽 끝으로 조절바를 밀어 최대한 크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이번에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브라우저 글자 크게 보기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화면 크기와 글자가 조금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에서의 기능은 글씨의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다는 것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일반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방법입니다. 앱 검색에서 인터넷 아이콘을 찾아 터치합니다. 하단 오른쪽 3선을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를 선택하고 조절바를 좌우로 움직여 크기를 조절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삼성 메뉴에서 확대 축소 메뉴를 선택해 조절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 방법과 마찬가지로 조절바를 좌우로 움직여 글자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내가 보기 편하도록 화면을 크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화면 녹화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내가 작동하는 모습이나 재생 중인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안드로이드 10 이상의 삼성폰이라면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녹화가 가능한 기종은 더보기 설명글에 제가 따로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화면 녹화 버튼이 없는 분들은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업데이트 방법을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녹화하고 또 기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화면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면 나오는 아이콘 모아보기에서 화면 녹화 아이콘을 터치하여 녹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바로 보이지 않으면 아래로 한 번 더 쓸어내리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면 왼쪽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면 화면 녹화 아이콘이 보입니다. 만약 안드로이드 10 이상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아이콘 모아보기 마지막 페이지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아이콘 모아보기 화면에 없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화면 녹화 아이콘을 찾아서 아래쪽으로 꾹 눌러 끌어와 설정한 후에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 이제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해서 녹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녹화하고 싶은 화면에서 화면 녹화 아이콘을 누르면 소리 설정 메뉴가 먼저 나타나는데요. 설정 안 한 메뉴는 화면 속의 재생 소리와 기기 밖의 소리 모두를 녹화하지 않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화면만 녹화되는 거예요. 미디어를 체크하면 화면 속에서 재생되고 있는 소리를 포함해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및 마이크 메뉴를 터치해서 설정하면 재생 중인 화면 속의 소리와 내가 기기에 말하는 소리가 함께 녹화되는 것이고 또 아래쪽에 누른 위치 표시 메뉴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터치하는 그 위치에 어떤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녹화 중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자리가 특정 표시가 나타나면서 눈에 더 잘 띄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하단에 있는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3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바로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시작되면 녹화 중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상단에 표시됩니다. 연필 버튼, 사람 아이콘, 또 일시 중지 버튼, 완료 중지 버튼인데요. 연필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색상 버튼이 보이고 또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후에 아래쪽에 연필 굵기 조절 버튼을 조절해서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내가 원하는 표시를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아이콘의 기능을 사용하면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촬영되면서 화면의 원형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의 모습을 함께 녹화할 수 있어요. 터치해서 보이는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시 중지 버튼을 눌러서 현재 화면 녹화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이어서 녹화가 가능합니다. 녹화를 완전히 멈출 때는 검은색 사각 아이콘을 눌러서 완료하시면 녹화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화면 녹화가 완료되면 영상 파일로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할 때 설정에서 몇 가지 설정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유용한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것을 터치해 볼게요. 중간 정도의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또 터치해 보겠습니다. 녹화 소리, 동영상 화질, 셀프 동영상 크기, 누른 위치 표시 설정, 화면 녹화 저장 위치 정보가 보이네요. 조금 전 설정했던 내용도 함께 보이시죠?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시 설정해 볼게요. 동영상 화질을 높게 또는 낮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과 셀프 동영상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 화질을 높게 또는 낮게 설정한다는 의미는 동영상의 크기를 설정한다는 의미예요. 높게 설정하면 아무래도 화질이 좋아지겠죠. 셀프 동영상 크기는 앞에서 사용자의 모습이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었죠. 동그란 화면 속에 제 모습이 보였었잖아요. 그 크기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상황에 따라 크게 또는 작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절바를 좌우로 움직여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사용 중인 삼성폰에서 갤럭시 화면 녹화 기능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설정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설정으로 가볼게요. 설정 메뉴에서 하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찾아주세요. 다운로드 및 설치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마무리하고 앞에서 배웠던 순서대로 설정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처럼 강의를 하는 강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분들도 필요시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갤럭시 화면 녹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생 중인 화면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지만 자칫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 소장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공유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스마트폰 앱 사용 시 답답한 화면 때문에 이걸 좀 더 큰 모니터에서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특히 키네마스터 같은 앱으로 영상 편집을 할 때 PC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키네마스터는 PC 버전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PC 모니터에 보여주는 미러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단순히 화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까지 작동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그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접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미러링 방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와 키네마스터 PC 사용을 위한 편집 앱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면 핸드폰과 미러링 하려고 하는 컴퓨터의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즉 와이파이 환경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셔야 중간에 당황하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10, 11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화면에 검색 탭에서 사용자 휴대폰이라고 입력합니다. 위와 같이 설정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휴대폰 추가 탭을 눌러서 다음 화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QR코드가 나타나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인식시켜 줍니다. 이 과정이 컴퓨터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 QR코드를 인식시켜 주세요. 위와 같이 스마트폰에 윈도우 업데이트가 나타나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준 후 계속합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PC 연결을 선택해 주세요. 계속 진행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을 시도해 주세요. 만약 계정이 없다면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로그인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사용 약관에 동의를 하고 메일을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메일과 암호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까지 입력하고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을 누르고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요.
모두 6단계의 퀴즈 풀기가 있습니다.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인간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이렇게까지 필요하네요. 이 과정을 메일 수신을 통해서 메일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정 만들기 과정을 거치고 인간이라는 확인까지 마치고 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컴퓨터 브라우저에서 표시된 URL로 이동해서 위에서 만들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핀코드가 확인되면 스마트폰에 핀코드가 표시됨을 눌러 입력해 주세요. 핀번호 입력 후에 계속 진행하면서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세요. 액세스 허용을 마치고 완료 메뉴를 눌러주세요. 왼쪽 사진에 내 컴퓨터의 이름이 보이시죠? 이제 컴퓨터와 휴대폰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윈도우 연결이 완료되었으니 시작하기를 눌러 사용해 봐야겠죠. 다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르고 윈도우와 연결이 확인되었다면 핸드폰, 컴퓨터 미러링 준비가 끝났으니 직접 키네마스터 PC 사용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와서 휴대폰 연결을 확인하고 계속합니다. 시작하기를 누르고 진행합니다. 윈도우에 로그인할 때 휴대폰과 연결 열기 체크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앱으로 이동을 눌러 스마트폰 앱들을 확인해 볼게요. 위의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입니다. 아주 많은 앱들이 보이죠? 검색을 통해 찾을 수도 있고 바로 앱 아이콘을 마우스를 사용해 더블 클릭하여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키네마스터 PC 사용을 해볼게요. 키네마스터 앱을 클릭했더니 사용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오네요. 아래쪽에서 사용 권한 승인을 해주세요. 이제야 키네마스터 앱을 PC로 실행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키네마스터를 핸드폰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손가락 터치를 사용해 이용했다면 지금부터는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바일 화면에서 보였던 모습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PC 화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꽤 긴 여정이었죠. 다시 한번 키네마스터 PC 사용을 위한 핸드폰 컴퓨터 미러링 방법을 정리하면 컴퓨터 설정 검색에서 사용자 휴대폰이라고 검색을 한 후 휴대폰 추가하여 컴퓨터와 휴대폰을 연결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위해 계정을 만들고 이메일 수신을 통해 계정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한 후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는 핀 번호를 받아 휴대폰에 입력합니다. 사용 허용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료한 후 컴퓨터로 돌아와 다시 한번 권한 승인을 거치면 스마트폰 화면이 PC에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PC 편집이 가능한 휴대폰 컴퓨터 미러링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제 오늘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할 필요 없이 엣지 브라우저에 로그인하고 설정 검색에서 사용자 휴대폰을 입력한 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보다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번거롭다 생각하지 말고 위의 방법대로 설정해보고 필요할 때 편리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과정도 끈기를 가지고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발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일보 성장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